박진수 할아버지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곳은 푸른 들판과 구불구불 흐르는 강이 있는 곳이었다. 할아버지의 삶은 소박하고 고요했으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원을 돌보고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빛과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는 것을 좋아했다. 매일 할아버지는 시간을 내어 식물을 물주고 채소를 수확하며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도 그는 큰 행복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마을의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떠올랐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정원에서 식물을 물주고 있을 때 아들이자 서울에 살고 있는 준의 전화가 걸려왔다. 준의 목소리는 젊음과 에너지가 넘쳤다. 아버지, 저와 수가 아버지를 서울로 모시고 싶어요. 아버지를 돌보고 싶고 손녀도 아버지를 뵙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는 마음속에 작은 기쁨이 피어났다. 비록 고향을 사랑하지만 아들과 손녀와 함께 서울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할아버지를 설레게 했다. 할아버지는 서울에서의 삶이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하며 기꺼이 초대를 받아들였다. 준과 수가 준비한 짐을 챙기면서 할아버지는 필요한 물건 몇 가지와 함께 몇 개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챙겼다. 출발하기 전에 할아버지는 익숙한 집을 바라보며 그곳이 담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오르며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높은 빌딩과 분주한 거리의 모습에 압도당했다. 현대적인 도시의 아름다움과 활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에 고층 건물과 화려한 불빛, 다양한 활동들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준과 수는 기쁜 얼굴로 할아버지를 맞이했다. 아버지를 위해 따로 방을 준비해 두었어요. 아버지께서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준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들이 이렇게 잘 성장해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준과 수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넓고 현대적인 공간에 놀랐다. 아파트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새 가구와 편의시설로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는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수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해 두었다. 식사 시간 동안 가족은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는 손녀인 혜진이 장난치고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혜진은 할아버지에게 고향의 이야기를 묻고 보지 못한 동물과 식물에 대해 궁금해했다. 서울에서의 첫날들은 빠르게 지나갔다. 할아버지는 도시의 빠른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준과 함께 혜진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후 할아버지는 근처를 산책하며 상점과 카페를 탐방했다. 길거리 음식인 김밥, 떡볶이, 빙수 같은 음식을 맛보는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때때로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매번 외출할 때마다 고향이 그리워졌고 조용한 아침과 이웃들과의 차 한 잔이 그리웠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익숙한 무언가를 찾으려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직 높은 건물과 밝은 불빛뿐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곧 정신을 차렸다. 이곳은 새로운 시작이자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다. 요리와 놀이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녀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싶었다. 그렇게 박할아버지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 앞으로의 밝은 미래와 가족의 사랑이 항상 소중히 여겨지기를 바랐다. 서울에 이사한 후 박할아버지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도시에서의 첫날들은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며 주변의 새로운 것들을 탐험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설렘이 가득 찼고 높은 빌딩과 분주한 거리, 그리고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할아버지가 가장 기뻐했던 것은 손녀 혜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혜진이는 할아버지를 매우 좋아하고 매일 학교에서 돌아온 후 할아버지와 놀 시간을 기다렸다. 혜진이는 똑똑하고 활발한 아이로 항상 할아버지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할아버지가 혜진이를 안아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이 가득 찼다.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있죠. 할아버지, 혜진이가 공원에서 할아버지와 앉아있을 때 자주 물었다. 박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혜진아. 이 도시 정말 신기해. 좋은 날씨의 오후마다 박할아버지와 혜진이는 근처 공원에 가곤 했다. 그곳에서 푸른 잔디 위에서 놀고 연을 날리며 때로는 그냥 함께 앉아 구름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혜진이가 뛰고 웃으며 세상을 탐험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웠다. 그 모습은 할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잊게 해주었고 서울에서의 삶이 진정으로 즐거운 것임을 느끼게 했다. 혜진을 돌보는 것 외에도 박할아버지는 준과 수를 도와 집안일에 참여했다. 그는 자주 부엌에 들어가 자신이 좋아하는 김치나 찌개와 같은 전통 음식을 요리했다. 수는 할아버지의 요리를 매우 좋아해 항상 칭찬했다. 아버지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저희는 아버지를 모시게 되어 정말 행운이에요. 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점차 가족의 식사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그들은 종종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었다. 매 끼니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박할아버지는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큰 행복을 느꼈다. 하루는 준이 가족 모두가 함께 서울을 둘러보자고 제안했다. 박할아버지는 이 아이디어에 매우 흥미로웠다. 그들은 남산공원과 유명한 서울타워를 방문했다. 할아버지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경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밤에 빛나는 서울의 불빛은 진정으로 할아버지를 매료시켰다. 할아버지, 저기 봐. 불빛이 너무 많아요. 혜진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박할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흐뭇해졌다. 그들은 서울타워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고 할아버지는 자신이 이 도시의 일부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할아버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서울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동네를 산책하며 수공예 품과 길거리 음식을 파는 작은 가게를 들렀다. 어느 날 그는 빙수를 파는 작은 가게에 들렀다. 달콤한 빙수의 맛은 할아버지를 고향의 여름으로 되돌려 주었다. 그때 친구들과 함께 먹던 그 맛이 떠올랐다. 점차 할아버지는 이웃들과도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공원에서 만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할아버지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것에 매우 기뻤고 그들과 공통된 관심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다. 그들은 주말마다 바비큐 파티를 열어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가운데 박할아버지는 약간의 걱정을 느꼈다. 그는 준과 수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가족이 지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불편함을 느꼈다. 준과 수는 항상 그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저녁,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며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박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밝은 불빛과 도시의 소음은 고향의 조용한 밤을 떠올리게 했다. 할아버지는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의 첫날들은 여전히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할아버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느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고 그는 이 도시에서의 삶을 만끽하기로 결심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족의 사랑과 지원이 함께한다면 새로운 삶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첫날들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기쁨과 흥분은 점차 걱정으로 바뀌어갔다. 박할아버지는 가족과의 순간들을 즐겼지만 점점 더 무거운 부담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준과 수는 항상 할아버지가 생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커져갔다. 어느 저녁,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수가 생계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요즘 생계비가 많이 올라서요. 우리가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주는 덧붙였다.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을 사야 하는데 아마 새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어질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선 상반된 생각들이 떠올랐다. 집을 사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을 그는 이해했지만 자신이 가족을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아들, 아버지는 집 구매에 대해 도와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는 즉시 반응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연금이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작은 도움만 필요해요. 이 말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가치를 주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끝난 후 박 할아버지는 발코니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그는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여기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데 동시에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는 고향에서의 삶을 떠올리며 그곳의 단순하고 편안한 일상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다. 그곳에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된 적이 없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박 할아버지는 점점 더 많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준과 수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서울에서의 생활비는 정말로 비쌌다. 그는 연금에서 저축한 돈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식료품과 공과금을 지불할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다. 어느 날 아침, 장을 보러 간 박 할아버지는 몇 가지 제품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을 보았다. 그는 채소 코너에서 가격을 보며 실망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비싼 거지?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도시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가격은 여전히 그를 놀라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 할아버지는 이 모든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준과 수도 도시에서 일하고 삶을 꾸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그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저녁, 가족이 함께 TV를 보며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박 할아버지는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준과 수가 혜진이와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이들 가운데서 소외된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 왜 그렇게 생각에 잠겨 계세요? 준이 물었다. 박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미소는 걱정을 가릴 수 없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는 대답했다. 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할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할아버지의 걱정은 더욱 커졌다. 그는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 그는 한때 강하고 독립적인 남성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싫었다. 결국 어느 저녁, 그는 준과 수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걱정을 안고 살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그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지만 그런 대화가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 아들, 며느리, 아버지는 두 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준과 수는 그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느껴? 아버지는 두 분과 혜진이를 위해 기쁨을 주고 싶지만 지금은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 준과 수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마침내 수가 말했다. 아버지는 부담이 아니에요. 저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해주신 것에 저희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은 박 할아버지에게 조금의 안도감을 주었지만 그는 마음속의 불안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그는 더 자립적이기를 원했고 가족에게 너무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찾아야 했다. 많은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박 할아버지는 새로운 삶에서 기쁨과 자유를 찾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가족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날들이 흐르면서 박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자립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느끼게 되었다. 준과 수의 지원에 감사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가 왔다고 결심했다. 어느 아침, 박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고향에서 가졌던 기술들을 떠올렸다. 그는 농사를 짓고 신선한 음식을 만드는 데 능숙했다.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볼까? 그는 생각했다. 아침 식사 후, 그는 밖으로 나가 이웃들의 필요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상점에 들르고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 중 그는 이 지역 사람들이 신선한 농산물과 전통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신선한 채소를 정말 좋아하지만 가끔 시장에서 찾기 어려워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정원에서 채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사겠습니다. 한 여성 이웃이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박 할아버지는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왜 채소를 기르고 이웃들에게 팔지 않지? 그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로 했다. 그는 어떤 채소를 기를 수 있을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화분에서 기를 수 있는 채소와 적합한 토양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찾았다. 그는 바질, 상추, 그리고 다른 쉽게 기를 수 있는 채소를 기르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그는 근처 화원에 가서 몇 개의 화분, 흙, 그리고 씨앗을 구입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두근거림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후 내내 흙을 준비하고 씨앗을 심었다. 작업을 하며 그는 고향의 채소밭에서 보냈던 날들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따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씨앗들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박 할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돌보고 물을 주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을 보며 행복해하고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다. 채소가 충분히 자라서 수확할 수 있게 되자 그는 이웃들에게 팔기로 결정했다. 그는 작은 바구니를 준비하고 신선한 채소를 담았다. 집을 나서면서 긴장되면서도 흥분된 기분을 느꼈다. 첫 번째 이웃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을 두드리고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입니다. 제가 정원에서 기른 채소를 몇 묶음 팔고 싶어요. 그동안 만났던 여성 이웃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 정말 좋네요. 저는 신선한 채소를 정말 좋아해요. 한 묶음에 얼마인가요? 박 할아버지는 약간 쑥스러웠지만 빠르게 대답했다. 한 묶음에 2,000원입니다. 그 여성은 두 묶음을 사겠다고 하였고 박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후 며칠 동안 그는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채소를 판매하며 작은 명성을 쌓아갔다. 사람들은 그의 신선한 채소를 좋아했고 점차 다른 이웃들로부터 주문도 받기 시작했다. 매번 배달할 때마다 그는 기분이 좋고 자부심을 느꼈다. 채소 판매로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박 할아버지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오히려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해졌다. 어느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채소 판매 이야기를 기쁘게 나누었다. 아들, 며느리, 오늘 아버지는 많은 채소를 팔았어. 모두 아버지의 채소를 정말 좋아해. 그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준과 수는 모두 흥미롭게 반응했다.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준이 웃으며 말했다. 수도 덧붙였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규모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면 더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으로 가득 차올랐다. 그는 생산을 확대하고 지역의 작은 상점에 채소를 공급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준과 수의 도움을 받아 그는 마케팅과 작은 사업 관리에 대해 더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다. 박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제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매우 기뻤다. 그리하여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그는 몇 번의 농산물 장터에도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매번 참여할 때마다 긴장되면서도 기대감이 가득했다. 자신의 제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모습을 보며 그는 뿌듯함을 느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박 할아버지는 재정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외롭거나 소외된 기분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서로 도우며 살고 있는 큰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새로운 삶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았다. 매일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희망과 꿈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서울에서의 삶이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는 이를 극복할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박 할아버지의 채소받은 날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신선한 제품 덕분에 동네에서 명성을 쌓았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일하는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지역 식료품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박 할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채소에 대해 들었고 우리 가게에 공급할 대량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배달해 주실 수 있나요? 매니저가 물었다. 박 할아버지는 흥분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이는 큰 기회였지만 그는 이렇게 많은 양을 배달해 본 적이 없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이 주문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채소를 수확해야 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일찍 일어나 채소를 수확한 후 포장하고 가게로 배달해야 했다. 그는 준과 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들은 이 일에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주말이 다가오고 박 할아버지와 가족은 함께 밭에서 일했다. 그들은 채소를 수확하고 싣고 포장하기 위해 협력했다. 박 할아버지는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채소가 하나씩 포장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노력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배송일이 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채소를 차에 실을 때 갑자기 큰 비가 쏟아졌다. 아니. 비가 와 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외쳤다. 박 할아버지는 젖은 채소들을 보며 불안해졌다. 서둘러서 차에 실어야 해. 그는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일을 진행했지만 몇 묶음의 채소가 젖어버려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박 할아버지는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웠다. 가게에 공급할 채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다음에 주문이 없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박 할아버지는 상황을 매니저에게 설명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비 때문에 몇 묶음의 채소가 젖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채소들을 확인했다. 안타깝지만 이해합니다. 오늘은 이 양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박 할아버지는 조금 안도했지만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배송이 끝난 후 그는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쉬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생각했다. 이것은 그에게 소중한 교훈이었다. 그는 비즈니스에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박 할아버지는 준과 수와 그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잘 해냈어. 준이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해. 우수도 동의하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가 일을 끝내고 가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이 중요해요. 이 경험 이후 박 할아버지는 채소를 기르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리에 대해서도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농업과 소규모 비즈니스 관리에 관한 온라인 강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찾았고 시간 관리, 생산 계획 및 주문 처리에 대해 배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해 더 많은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생산 규모를 확장하고 새로운 채소와 작은 과일들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지역의 다른 가게들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며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찾았다. 어느 날 그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이라고 합니다. 옆 동네의 식료품점 주인입니다. 당신의 채소에 대해 들었고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박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기뻤다. 물론입니다.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대답했다. 그들은 긴 대화를 나눴고 김은 그에게 매주 자신의 가게에 채소를 공급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당신의 제품을 더 많은 고객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이 말했다. 박 할아버지는 흥분하며 즉시 동의했다. 집으로 돌아온 박 할아버지는 준과 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방금 훌륭한 기회를 가졌어요. 다른 가게가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해요. 그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준과 수는 모두 행복한 반응을 보였다. 정말 멋져요, 아버지. 이로 인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준이 말했다. 가족의 지원 덕분에 박 할아버지는 생산 규모를 확장하고 2개의 가게에 채소를 공급할 수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제품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고객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올랐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이러한 확장으로 인해 일이 더 바빠졌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했다. 바쁜 날도 있었지만 그의 채소밭을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었다. 어느 날 그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혜진이가 그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달려와서 물었다. 할아버지, 저도 채소 기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박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너는 할아버지와 함께 할래? 혜진이는 기뻐하며 소리쳤다. 그는 손녀에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식물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혜진이가 배우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이는 그의 걱정을 잊게 해주었고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 주었다. 새로운 도전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박 할아버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배웠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일과 삶에서 더 성숙해졌다고 느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사랑 덕분에 그는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밝은 미래를 계속해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가을이 다가오고 날씨가 서늘해지며 나뭇잎들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박 할아버지는 날씨 변화 속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채소 사업이 점점 성장하고 2개의 식료품점에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에 만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근처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들었다. 밖으로 나가보니 아이들이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왜 지역사회를 위해 채소 축제를 열지 않지? 그는 사람들이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커뮤니티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그는 이벤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채소를 기르는 방법과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작은 워크숍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역의 가족들을 초대하고 아이들을 위한 게임도 준비하고
자신의 신선한 채소를 판매할 작은 부스도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을 세운 후 박 할아버지는 준과 수에게 이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다. 아들, 며느리, 아버지가 지역 사회를 위해 채소 축제를 열고 싶어.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준과 수는 즉시 동의하며 기꺼이 도와주기로 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와 입소문을 통해 이벤트를 홍보했다. 점차 많은 가족들이 이 행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박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반응에 기뻐했다. 축제는 맑은 날 아침에 열렸다. 박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채소를 준비하고 행사 장소를 꾸몄다. 그는 신선한 채소를 전시할 큰 테이블과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정보를 담은 게시판을 준비했다. 또한 아이들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작은 화분도 준비했다. 이벤트가 시작되자 많은 가족들이 참석했다.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고 어른들은 채소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었다. 박 할아버지는 워크숍을 시작하며 채소를 기르는 방법, 식물 돌보는 법, 신선한 식품을 소비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설명했다. 모두가 열심히 듣고 때때로 질문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박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관심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워크숍이 끝난 후 그는 아이들을 위한 게임을 조직했다. 공을 던져서 바구니에 넣는 게임과 식물 기르기 경연이 인기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기쁨은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게임에 참여하는 동안 박 할아버지는 신선한 채소를 판매할 기회를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채소를 구입하고 그 품질을 칭찬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해주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박 할아버지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그는 지역 사회를 위한 연결의 공간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석한 사람들은 작은 화분과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갔다. 행사 이후 박 할아버지는 많은 가족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그들은 행사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매년 이 축제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실현된 것에 기뻤다. 그 후로 박 할아버지는 지역 사회의 많은 가족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그를 자주 찾아와 이야기하고 그가 기르는 채소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그들을 밭으로 초대하여 함께 일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화, 웃음, 그리고 공유의 순간들은 지역사회에서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켰다.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누군가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에게 소속감과 큰 가족의 일원이 되는 기분을 안겨주었다. 이는 그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 어느 날 채소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박 할아버지는 혜진이와 몇몇 아이들이 가까이에서 노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고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이들을 위한 채소 기르기 클럽을 만들면 어떨까? 그는 생각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농업에 대해 배우고 식물을 기르는 방법부터 환경을 돌보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는 이 작은 클럽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부모님들과 만나 아이들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준과 수의 지원 덕분에 그는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더 큰 자신감을 가졌다. 그가 이 아이디어를 이웃과 친구들에게 공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보이며 참여하고 싶어 했다. 박 할아버지는 매주 모임을 조직하여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은 함께 채소를 기르고 물을 주고 누가 더 잘 돌보는지를 알아보는 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 클럽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들은 많은 유익한 것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기회를 가졌다. 박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다. 지난 몇 달간 박 할아버지는 단순히 채소를 잘 기르는 사람에서 지역 사회를 이끄는 인물로 성장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채소를 기르기 시작한 이후 그의 삶은 많이 변했고, 이제 그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아름다운 기억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박 할아버지는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 그 자신에게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도 더욱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고 더 나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겨울이 서울에 도래하면서 차가운 바람과 얼어붙는 날씨가 찾아왔다. 그러나 박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지역 사회의 연결이 여전히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그는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다. 채소 사업은 성장했고 아이들을 위한 채소 기르기 클럽은 흥미로운 만남의 장소가 되었으며 그는 이웃들과 깊은 관계를 쌓아왔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채소밭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낯선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박 할아버지. 저는 지역 신문의 기자 민준입니다. 할아버지의 채소 기르기 활동에 대해 듣고 할아버지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다. 박 할아버지는 놀라움과 약간의 걱정을 느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특별히 나눌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는 대답했다. 민주는 인내심 있게 말했다. 할아버지의 소소한 이야기와 작은 행동들이 바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고민한 후 박 할아버지는 동의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 사회의 연결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느꼈다. 다음 날 민준이 할아버지를 방문했다. 그들은 박 할아버지의 채소 기르기 여정, 직면했던 도전,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다. 박 할아버지는 서울에 처음 이사 왔을 때의 걱정과 어려움, 자신이 기른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느낀 기쁨, 그리고 채소 기르기 클럽에서 만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민주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기사를 발표하기 전에 초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박 할아버지는 흥분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박 할아버지는 민준에게서 초안 기사를 받았다. 그는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기사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환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사가 발표되자 박 할아버지는 그것이 큰 주목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많은 이웃들이 기사를 읽고 그를 찾아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만든 연결의 공간과 그가 이끌어간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 그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비영리 단체에서였다. 안녕하세요, 박 할아버지. 우리는 지역 사회를 위한 농업이라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초대하여 아이들에게 농업과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사를 보고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단체의 대표가 말했다. 박 할아버지는 기쁨을 느꼈다. 이는 그가 시작한 일을 확장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다.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는 말했다. 상담을 통해 그는 이 프로젝트가 아이들에게 식물 기르는 법, 환경보호, 그리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학교에 가서 가르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이 기쁜 소식을 가족과 나누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한 농업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는 준과 수에게 말했다. 그들은 모두 기쁘고 그를 지지했다. 정말 멋져요. 아버지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준이 말했다. 다음 몇 주 동안 박 할아버지는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교육에 참여했다.
그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과 아이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채소 농부에서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역할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그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 초등학교에 갔다. 아이들은 박 할아버지를 보고 신나서 그들이 배울 내용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농업, 식물 기르기, 그리고 건강한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 수업을 시작했다. 박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기뻐했다. 그들은 함께 식물을 심고 물을 주며 성장 과정을 관찰했다. 그는 농업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사랑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전파하고 있었다.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보며 행복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봄이 오면서 그가 아이들과 함께 심은 채소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가 전하는 수업은 단순한 농업 교육이 아니라 인내, 사랑, 그리고 주변을 돌보는 책임감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물을 주며 그중 한 아이가 물었다. 박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채소 기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채소는 우리를 먹여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줍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좋은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아이들의 질문과 호기심은 그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자신이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어린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 할아버지는 새로운 친구들을 얻고 지역사회의 아이들에게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고 그것이 그를 의미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봄이 활기를 불어넣으며 화려한 꽃과 따뜻한 날씨가 찾아왔다. 박 할아버지는 주변 자연의 부활을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좋았다. 아이들을 위한 농업 교육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부모님들과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도전이 없는 법, 그는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신의 채소밭을 점검하고 있을 때 몇몇 식물들이 시들고 병든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해충이 자신의 채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걱정이 가득했다.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망가질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는 자연적으로 해충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예전에 유기농 방법과 자연 해충 방제에 대한 자료를 읽었던 것이 기억났다. 즉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시간을 내어 인터넷을 검색하고 책을 참고하며 심지어 몇몇 농업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다. 조사 끝에 그는 유용한 방법 몇 가지를 찾아냈다. 그는 마늘과 고추를 사용해 자연 해충 방제제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신선한 마늘과 고추를 사서 갈아 물과 혼합했다. 완성된 혼합물을 병든 식물에 뿌리기 시작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는 식물들의 회복 상황을 지켜보았다. 다행히도 채소들이 서서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채소를 돌보는 일이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내와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 교육 활동을 진행했으며 해충식별과 자연적인 식물 관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수업을 준비했다. 수업에서 그는 자신의 채소밭에서 해충을 다루며 배운 것들을 아이들과 나누었다. 학생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그들은 함께 해충을 식별하고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박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혜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만약 식물이 해충에 공격당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박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연 해충을 유인하는 다양한 식물을 심는 것도 방법이야. 예를 들어 벌이나 나비를 끌어들여 해충을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어. 그의 대답에 아이들은 매우 흥미로워했다. 그들은 다양한 식물로 구성된 정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탐구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가운데 그는 채소밭 관리와 교육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식물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여전히 수업 준비와 클럽 활동도 유지해야 했다. 그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혼자서 밭에 앉아 있으면서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아마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그는 클럽의 부모님들과 회의를 열어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회의 중에 그는 자신이 직면한 도전들을 공유하고 몇몇 부모님들에게 채소밭 관리와 수업 지원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모두가 함께 일하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말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다. 그들은 참여하기로 약속했고 함께 채소밭에서 일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 할아버지는 지역 사회에서의 지원을 받게 되어 안도감을 느꼈다. 이는 그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그 이후 몇 주 동안 부모님들은 채소밭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함께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박 할아버지는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다. 또한 그는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 세션을 열어 그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그는 자신이 배운 지식을 공유하고 그들이 집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는 그들의 가정에서 신선한 채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부모님들과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박 할아버지는 웃음소리와 즐거운 대화를 들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식물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정신도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고 경험을 나누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할아버지의 채소밭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 공간이 아니라 가족들이 연결되는 공간이 되었다. 부모님들과 아이들은 함께 밭을 돌보며 야외 피크닉, 다양한 놀이와 농업 교육 활동을 즐겼다. 박 할아버지는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가 직면했던 도전들은 더 이상 짐이 아닌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변모했다. 결국 그는 인생에서 도전이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소중한 교훈이자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 강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박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겪은 모든 경험은 그를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만들었고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다짐했다.